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무엇보다 전세 집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전세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죠. 1990년대 초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즉 요 당시만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를 시켰죠. 그러니 집주인들은 2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려받았다 이거죠. 따라서 전세 값이 이처럼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요 보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러하니 세입자들은요, 급등한 전세값에 망연자실하죠. 갑자기 오른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 외곽으로, 또 서울 외곽에서 이제 경기도권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1990년도 초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30년이 지나도 집값의 문제, 전세금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는요, 세무조사 할 테다. 그래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임대차, 임대차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겠다 등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세무조사 해도,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은 다운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크게 나올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정부의 전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 그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다지 좋은 묘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대책은 있겠죠. 바로 주택 공급인데요. 질 좋고 사람 살기 좋은, 또 평수도 어느 정도 넓은 그런 주택 공급을 해준다면, 그렇죠? 여기에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게 그래요. 가격까지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해준다면 이러한 주택 문제, 전셋집에 관련된 문제, 월세 급등에 대한 문제, 집값 폭등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은 쉽지만은 이러한 주택 공급이 공짜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금방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집값이나 전세금이 급등한 경우에는 이처럼 그다지 집값 상승, 전세금 상승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과거에는요, 1991년도 서울시 점유 형태별 가구 분포도인데 자가가 40.4%고 전세가 41.2%, 즉 1991년도 서울에서는 자가보다는 전세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가 18.4%를 차지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가 41.2%로 월세 18.4%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당시만 하여도 전세가 월세 대비해서 2배 이상 매물이 많았고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요, 서울시 점유 형태별 가구 분포인데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데이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이후부터 월세의 비중이 24.5%로 증가되었고 전세의 비중이 33%, 그리고 자가의 비중이 41%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서울 사람들은 집을 팔았다. 2008년도 자가 점유가 45%에서 2010년도 자가 점유가 41%니까 4%나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가 팔았는데 월세의 비중이 4.5%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참 그렇죠. 내가 10년 전에 왜 팔았을까?
아무튼 2010년도 이후부터 해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 오늘에 와서는요. 전월세 거래량인데요. 2022년 4월달 거래량을 보면 서울을 놓고 보면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37,510건 그리고 월세 거래량은 39,862건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월세가 전세 거래량보다 더 앞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적인 전월세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전세가 12만 8,023건, 월세가 13만 295건으로 역시 월세가 전세의 거래량보다 앞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처럼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초월한 것은 주택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이건 뭐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섰다.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유사 이래, 맞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봐야겠죠. 언제 월세가 전세 거래량보다 앞선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991년도, 이런, 그래프와 또한 2000년대 중반에 이런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현상, 즉, 월세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첫 번째로 본다면 임대차 3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 그래요. 금리 인상이 이제 5%, 6%, 7%에 육박하니까 이제는 집주인과 상의해가지고 전세 보전금에서 월세로 돌리는 만큼 월세를 좀 낮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돼서 월세가 증가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전월세 신고제. 그래요. 그동안은 월세 신고를 안 했던 원투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등 해서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지 않습니까? 따라서 임대차 3법의 기한 이러한 부분이 월세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사례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의 21평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처럼 작년 대비해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딱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제 전국의 세입자들은 전세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하니 2030 세대들이나 무주택 40대들이 연끌이 됐든 빚도가 됐든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자라는 심리가 그동안 작용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앞으로 8월달 이후로는 그렇죠. 8월달 이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되는 이런 전세 사례들이 이제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세의 매물들 또한 집주인들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전환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 따라서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진짜 전세라는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